저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제 ASD 케이스인데요. 인터벤션이나 프로시저럴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고 이제 서전의 도움을 받았던 케이스이고, 저로서는 상당히 좀 버거웠던 환자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53세 남자 환자고 앱도미널 디스텐전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헤파톨로지에 앱도미널 디스텐전과 아사이티스로 입원을 해서 리버 펑션에 문제가 있거나 LC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헤파톨로지에 입원을 해 있다가 협진으로 저한테 의뢰가 돼서 제가 환자를 보게 됐고, 환자의 최근 앱도미널 디스텐전이 점점 악화된 건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고요. 바이탈 사인이 한 90에 60으로 좀 낮은 편이었고, 하트레이트는 140에서 1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환자였고, 어, 엑스레이가 이렇게 이제 카디오메갈리가 심하니까 환자를 저에게 협진을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만나서 피지컬을 해보니까 립 사이노시스가 되게 심하고 디스미아가 굉장히 심한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진을 해보니까 뭐뭐가 엄청 심하게 들려서 야, 이건 컨제니탈이나 혹은 다른 카디올로지적 문제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라이트 액시스 데비에이션을 보이고 있고요. 원하고 AVF, 그리고 V1 쪽에는 프로미넌트 R 웨이브를 포함해서 7mm 이상의 딥 S 웨이브가 V5하고 6 쪽에서 보이는 RVH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요. 랩 파인딩 상에서는 ABGA 결과가 보면 루메이에서 시행한 게 세츄레이션이 89%밖에 안 되는 하이폭세미아가 지속적으로 좀 있는, 말하자면 뭔가 컨제니탈이 있다면은 혹시 에이셈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ABGA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O2를 줘도 션트가 심해서 세츄레이션이 9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양상을 보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뭐 다른 리버 펑션이나 혹은 다른 앱도미널 CT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환자였고요. 에코상에서 라이트 하트 쪽에 시비어 딜라테이션을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쇼덱시에서도 파라독시컬 septal 모션을 보이고 모더레이트 페리카디알 이퓨전을 보이고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ASD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septal 디펙트가 관찰이 되고 있는데, 칼라 도플러를 보면 비교적 션트 플로우가 RL인지 LR인지 좀 헷갈리고, 그리고 디펙트도 굉장히 좀 사이즈가 커 보였던 케이스고, 이걸 이렇게 보면 그 얼핏 봐서는 이제 세컨 듀머로 좀 보입니다. 그러나 칼라 도플러 상에서는 션트 디렉션이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처음에 저희가 임프레션이 이제 에이젠맹고 피지올로지를 보이고 있었던 환자이기에 환자를 카디아켓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환자를 심톰을 좀 릴리브 시킨 후에 카디아 카세트라이제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에코상에서는 RVSP가 94mm 머큐리에 PCWP 25.9에 민 PAP가 56.5mm 머큐리 정도 됐었고요. 펄머너리 아테리 쪽의 달레이션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로닉한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CT에서는 세컨듐 ASD를 보이고 있으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슬라이스를 내려보면 IVC까지 인볼브하는 세컨듐 앤드 IVC 타입의 사이너스 베너서스 ASD를 같이 갖고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메타가 40mm가 넘어가는 아주 사이즈가 큰 양상이어서 처음부터 프로시저럴한 부분들은 생각도 못했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세컨듐과 IVC 타입의 사이너스 베너서스 타입을 같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좀 사이즈가 컸던 ASD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디아켓을 해봤는데 PCWP가 민 25mm 머큐리로 굉장히 좀 올라가 있었고, 민 PAP가 65 민 값이요. 그 다음에 RV와 RA 값이 51, 25를 보였는데 LA 사이즈 septum이 너무 디펙트가 크니까 그쪽으로 카세타를 그냥 자연스럽게 넣어서 LA의 프레저도 잴 수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ABJ하고 RA, ABJ를 다 확인해 본 결과는 LA 쪽에서는 70.7 정도 PaO2가 확인이 됐었는데 RA 쪽에서는 102 정도.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그레디언트가 O2 스텝업이 LR 션트가 있는 환자에서 보이는 O2 스텝업하고는 좀 비전형적인 양상을 보였고, 그렇지만 반면 RA와 LA 사이의 프레저는 25, 24 민 머큐리로 거의 이퀄라이제이션 되는, 그러니까 바이디렉셔널 션트가 의심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O2 션트나 O2 피지올로지는 약간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그 또한 이상했고요. 또 이게 에이센맨과 피지올로지를 보인다면 QPQS가 1에 가깝게 조금 이퀄라이제이션 돼야 되는데 3.3으로 또 높아져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비기너로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PVR 값이 3.7 우드 유니트니까 일견 클로징을 할 수 있겠다 혹은 프로버블리 할 수 있겠다 정도로 판단이 되긴 해서 이 카스트레이션 결과를, 근데 이제 사실 선생님들께 이걸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제가 한 결과를 못 믿어서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샘플을 하고 해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상에서 제가 궁금한 건 오토 스텝업이 LR이냐 RL이냐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인 오투 스텝업에서 보여지는 RA와 LA 상에서의 O2가 오히려 LA 쪽이 O2 세츄레이션이 더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QPQS가 1에 가깝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3.3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츄레이션 O2가 RA 쪽이 뭔가 큰 이유가 또 다른 션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를 CT를 다시 봤는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CT에서 아마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펄모너리 베너스 리턴이 라이트 사이드 쪽으로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파셜 언노말러스 펄모너리 베너스 리턴 케이스였고요. 위치는 RSPV가 좀 흔하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사이너스 베너서스 타입의 ASD와 컴바인 되어 있는 컨제니탈 타입이 좀 흔한 걸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RSPV 쪽 RUPV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라이트 사이드 쪽으로 리턴되는 것이 결국 카세터라이제이션에서 O2가 좀 에이티피컬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줌과 동시에 ASD뿐만 아니고 펄머너리 베너스 리턴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저가 이퀄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QPQS가 1에 가깝다 하더라도 펄머너리 베너스 리턴에 의해서 QPQS가 다시 약간 변동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저는 굉장히 시골 병원이고 로컬에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시비어 PH를 가지고 있는 septal 디펙트 환자에서 아이센맨과 피지올로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환자를 당연히 클로징을 처음에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막으면은 당연히 이디오패식 PH로 이전될 수가 있는 문제나 페리 오퍼레이티브 리스크가 높은 환자라고 판단이 돼서 오퍼러빌리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PAH는 리버서블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했었고, 따라서 이 환자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어프런트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먼저 하고 리페어를 나중에 하는 방법이나, 서지컬 트리트먼트 중에서 뭐 이불 선생님들이 제안하시는 게 페네스트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션트 클로즈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PAH에 대한 경과를 간을 좀 보자, 뭐 이런 쪽에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정말 에이센맨과 피지올로지를 보이고 있는 심각한 펄머너리 베스큘러 옵스트럭션을 동반하고 있다면 뭐 더 나아가서는 하트 렁 트랜스플란트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당연히 터셔리 센터로 PH를 잘 보시는 선생님들께 의뢰를 좀 해서 상의를 드렸는데, 환자와 보호자께서 하나는 S병원과 두 개의 S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S병원에 가셨던 환자와 보호자는 계속 보내면 다시 오고 보내면 다시 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 진료를 보셨던 선생님들하고 참 얘기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환자께서 이코노믹 이슈를 가지고 계셨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이어서 이 환자에게 우리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업프런트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그럼 먼저 해보자. 그래서 PH를 일단 매니지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설득을 좀 시켜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트 앤 리페어를 먼저 시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제와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이제 ERA를 썼는데 엠브리살탄 플러스 포스포디에스테이지 이니비터 5 인히비터 실데나필을 컴바인해서 썼고, 엠브리살탄을 썼던 거는 당시에 초반에 리버 펑션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서 엠브리살탄을 선택을 했었고, 환자의 지속적인 하이폭세미아로 인해서 홈 옥시제네이션 시행하면서 이제 그 외에 안티코아굴레이션 다이레틱스 디지탈리스 뭐 라스 이니비터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환자의 프로그레션이
한 달 정도 됐을 때 리하스피탈리제를 다시 했습니다. 아스사이티스가 심하고 역시 숨이 차고 숨이 차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 2달째 다시 또 입원을 했습니다. 디스미아 아스사이티스가 심하고 호흡 전혀 좋아지지가 않아서 저는 이때 환자가 좀 잘못될 줄 알았는데 8개월째 됐을 때 디스미아가 아직은 있지만 좀 조금씩 나아지면서 12개월을 넘어가면서 아스사이티스가 임프루빙 되더라고요. 그리고 15개월쯤 넘어가면서 RVSP가 70까지 떨어지고 디스미아 아사이티스는 컴플리트리 리졸루션이 돼서 불렀던 배가 쏙 들어가고 디스미아도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커피스트가 일단 좋아지니까 환자 만족도가 좋아지고 본인도 치료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이 환자께 당시에 했던 RVSP가 15개월쯤에 61mm 머큐리까지 떨어져서 이 환자를 카디악 캣을 다시 리어세스먼트를 좀 해보고자 했었고요. 에코상에서는 100이 넘었던 RVSP가 40% 정도 리덕션이 됐었고 민 PAP 역시 40 이하로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캣을 한 시점이 이제 그로부터 2달 이후가 되겠고 어프런트 메디케이션에 대한 성과가 꽤 괜찮아서 약제에 대한 굿 리스펀더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민 PAP가 민 20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다음 QPQS가 오히려 3.3이었던 게 저기 션트 플로우가 LR 션트로 완전히 컨버전되고 라이트 사이드에 프레셔가 떨어지면서 QPQS가 7.38을 확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LR 션트가 이제 유의하게 있으면서 사이노시스도 좀 좋아지고 이런 패턴을 보였고, 그다음 PVRI가 인덱스가 0.7까지 떨어져서 이 환자를 그 모 S병원에 있는 컨제니탈 그 CS 서전 선생님께 의뢰를 좀 해서 서지컬 코렉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RSPV 쪽이 말 얼라인먼트에서 septum이 베너스 리턴이 라이트 사이드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septektomi를 다 해버리고 이 뭐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 여기 CS 선생님들이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ATR 버플링으로 해서 IVC 타입의 ASD를 막으면서 쭉 둘러쳐서 저쪽에 septum을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했었고요. 그래서 ATR septektomi와 ATR 버플링, GA 픽스드, 오토로거스 페리카디움을 이용해서 했고 메이저 오피까지 해서 AF 해결하면서 TR 리페어까지 같이 했던 환자이고요. 고맙게도 사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RSPV 드리네이지 로케이션이 이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베너스 리턴이 이제 라이트 사이드에 존재하던 게 septektomi를 싹 다 해버리고 다시 septum을 만들어주고 재건해주면서 ASD를 다시 막아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septum의 말 얼라인먼트까지 다 해결을 같이 했던 경우고, 이 환자의 추후에 에코상에서는 RVSP가 33까지 거의 떨어져서 환자의 증상이 매우 좋아지고 6개월 정도 ERA를 유지를 하다가 현재는 그 ERA조차도 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자를 보는 가운데에서는 확신이 없고 굉장히 두려웠던 환자였는데 환자가 잘 믿어져서 치료가 잘 됐고 또 이 환자를 받아서 수술해 준 우리 서전 선생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케이스는 이제 파샬 안노말라이스 PV 폴모너리 베너스 리턴과 함께 굉장히 휴지 사이즈 안에 ASD를 보이는 환자가 시비어 폴모너리 하이퍼텐전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환자에게 어프런트 컴비네이션 메디컬 트리트먼트와 함께 서저리 리페어를 해서 해결을 잘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케이스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PA 피부알은 에코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기 때문에 CT상에서 이 PA 피부알을 처음에 놓쳤던 것이 굉장히 그 카세타레이션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좀 저로서는 애를 먹었던 경우이고, 그래서 이런 PA 피부알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ASD와 같이 있을 경우에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